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속된 말로 참 지랄 맞죠?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시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70K를 터치하고 전고점을 넘기면서 더 상승할 것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4K에 가까운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젯밤에 조짐이 심상치 않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 미리 브리핑 올려드려서 제 글을 미리 보신 분들은 대응을 잘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부를 확정 이탈하면서 추가 조정이 나왔었고 제가 그어놓은 지지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차례 더 눌렸다가 롱을 받아 먹을 거라고 입 벌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물량을 시원하게 한번 털어주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결정도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이 예상되니 미리미리 대응 잘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이겠죠. 아마 컨퍼런스 이후에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풀어내는 영상은 없을 테니 지금부터 1분만 저한테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1분 뒤에도 다른 영상들과 똑같다면 뒤로 가기 누르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떡상할 거다 정도인 듯한데요. 나머지 발언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전략적 준비 자산이 뭔지, 이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적 준비 자산은 경제적, 정치적 또는 안보적 목적을 위해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경제적 불확실성, 위기 상황 또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유지됩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의 주요 목적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안에 비축해 두는 비상용품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전기나 물이 갑자기 끊기거나 큰 태풍이 와서 고립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이나 물, 응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국가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기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전략적 준비자산을 보유해 두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전략적 준비자산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쓰지 않고 비축하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자산이 되면 계속 매집을 해서 비축하겠죠. 그러면 시장에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발언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숨은 의미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준비를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겠죠. 유권자의 표심,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업적.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외 언론에서는 미국 국가 부채가 위험한 상태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학자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까지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할까요? 보시는 자료는 미 재무부 공식 홈페이지의 미국 국가 부채 실시간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7월 25일 기준 34조 9,975억 4,050만 5,103달러입니다. 우리 돈 4경 8,429조 5,965억 5,096만 원에 달하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의 약 74배 규모입니다. 가히 천문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74년 동안 세금 한 푼도 걷지 않아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만큼의 자금이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인 겁니다. 미 재무부 자료까지 들고 와서 설명해드리는 코인 영상 보신 적 없으시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온 내용들도 식상하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총 국가 부채 1157조 원과 비교해보면 약 48배. 이게 미국이니까 버티고 있지 이미 다른 나라였으면 국가 부도가 더 10번은 더 왔을 것 같습니다. 1835년부터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을 보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같이 해서 봐보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이때를 보시면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 원금은커녕 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하게 되면 디폴트, 즉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보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높이게 되면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가 발언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럼 현재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 리스트를 보면 금 8,133톤, 외환 보유고 2,451억 달러, 전략적 석유 비축 6억 배럴, 비상 재정 자산 전략적 광물 비축 5,000톤, 식량 비축 수백만 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을 추가해서 계속 모은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미국이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한다고 해서 당장의 시세가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적 보유 자산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비트코인을 모은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세 상승에 당연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 외 다른 국가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찍어내서 유통량에 제한이 없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미 달러와는 다르게 2100만 개로 총 채굴량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루미스 상원 의원도 미국 정부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를 매수할 것을 제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목표 개수는 100만 BTC, 1비트를 약 1억 기준으로 보면 100조 원, 조건은 최소 20년 보유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과 한번 더 해보면 2045년에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은 300만 달러, 중간 가격은 1300만 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4,900만 달러. 이 4,9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 700배가 뛰게 됩니다. 비트코인 100만 개에다가 4,900만 달러를 곱하게 되면 약 7개억 원. 비트코인을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7개억 원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략적 준비 자산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진 않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준비 자산이 강력해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700배가 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피자 두 판에 비트코인 1만 개를 지불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1BTC당 거의 1억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700배가 더 오르는 게 불가능할까요? 과거 15년의 시간 동안 거의 1억 배가량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20년 동안 700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2009년에 옆에 친구한테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15년 들고 있으면 1억 되니까 없다 생각하고 100만원치만 사서 묻어놔봐 라고 했으면 아마 그 친구한테 미친놈이니 뭔 놈이니 하면서 제정신 아니란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1비트코인 1억을 받던 시대에 살고 있고 비트코인이 $10,000 할 때부터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 지옥 같았던 하락장에서도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계속해서 매집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남자인 이 마이클 세일러가 20년 뒤에 1비트코인당 4,900만 달러, 원화로 약 680억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계속 해왔고 그 일환으로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올해 미증시의 AI 관련 주식들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면서 초강세를 이루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고 버블이 많이 깨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 중에 수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이 큰 조정이 왔었죠.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매도를 많이 한 투자자는 바로 기업 내부자들입니다. 포신 차트는 미국의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비율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가운데 주황색 선이 10년 평균인데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기업의 전망을 좋게 보는 거고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기업의 전망을 더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을 때 기업 내부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수익 실현을 많이 하면서 나스닥은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코인 거래소로 들어왔습니다. 포신 차트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인데요. 이 앞번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기 전과 비교해도 훨씬 더 엄청난 양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53.5K부터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이전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도 보시면 거래소로 달러의 유입이 많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큰 자금들이 유입된 만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지표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B의 다른 지표인 채굴자의 월간 수익을 블록 높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월간 채굴자 수익은 블록 높이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입을 해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한 빨간색 영역은
비트코인의 매직 구간이었었고 과거에도 보시면 이 구간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플랜비는 트위터에 이 차트를 올리면서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플랜비의 이 차트뿐만 아니라 많은 근거들이 2024년 후반기에 큰 상승할 것을 가리키니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대로 매집해 나간다면 피날레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증가시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더 크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미국은 역대급 국가 부채를 폭탄으로 안고 있죠. 때문에 기존의 전통 자산 이외에 국가 부채를 해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고 비트코인을 그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확실한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둔 피터 렌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508포인트가 하락하든 108포인트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피터 렌치의 말처럼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집해 나간다면 시간 속에서 큰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